시죠. 법알못 법 알기 프로젝트. 법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엠바입니다. 네. 연습을 하면 뭐 하냐고요. 밥쌤입니다. 네. 네, 세상 해맑죠, 그죠?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헌법이 역사. 개정되어 온 역사, 그 누더기가 돼버린 우리 헌법이라는 주제로 네. 한번 살펴봤고, 네. 또 개정이 시급하다, 솔직히. 바꿔야 될 게 많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5년 단임으로 가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특히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는 심각해요. 아, 진짜 좀 심하지. 심각해요, 교육은 진짜 심각. 좀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10년은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데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정책의 연속성이 장점이 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그 장점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뭐 이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정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뭐지 의회가 내각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각이 정치를 잘 못한다 싶으면 수시로 선거가 가능하거든요. 거기는 불신임 한 다음에 불신임하고 다시 선거하고 이런 게 가능하. 수시로라는 게 얼마 만에 말하는 거야? 뭐 3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진짜? 6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예, 1년 만에도 할 수 있고. 못하면 바로 쫓겨나는 거네?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20년도 쭉 가기도 할 수 합니다. 있는 거지. 예, 쭉 가기도 합니다. 지금 영국이나 그 독일, 일본, 특히 아베 이런 애들은 진짜 오래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중심제가 임기가 딱 보장이 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정상인데 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네. 1년 차에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친해지는 시기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기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기라면 2년 3년 차에는 이제 막 정책을 펼칩니다. 2년 3년 차에 막 정책을 펼치다가 4년 차 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 하고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듣죠. 맞아. 지금 딱 이 시기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을 하나 펼치면 3년을 못 가요. 네. 5년이라는 게 5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게 4년 하고 나서 한 번 더 선거해가지고 다시 당선이 돼서 8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8년 정도 하면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8년 정도 해야 이 정책이 가는 시간이 5년 정도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시기도 그 정도 시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그 맞아. 시기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 정권이 똥을 많이 싸놨다 하면 똥 치우다 끝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얼른 헌법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그게 거죠. 될까? 그러게요. 그게 우리 쪽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 얘기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협의와 토론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엔 다 동의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이제 다 사람들이. 지유리하게 개헌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저쪽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의원 내각제 합시다 하고 있는 거고 유력한 대선 주자 없으니까 의원 내각제 합시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 쪽 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대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언제였냐면 4.19 혁명,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섰을 때 당시의 논리, 민주당의 논리가 지금 국힘당의 논리죠.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게 그치 어떤 그 당의 색깔이나 특징으로 어떤 제도를 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네 상황에 따라 유리한 걸 밀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리한 팀이 있으면 불리한 팀은 항상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지지하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게 지금 국회의 의석수로 나오죠. 국회의 의석수가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그러면 국민의 민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석 중에 180석을 이제 진보 쪽 진영이 갖고 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들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는 해야 되겠지. 그리고 개헌을 하려고 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뚝딱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바꾸는 절차라고 하는 거는 법을 바꾸는 절차랑과 달라서 법을 바꾸는 절차는 국회에서 뚝딱뚝딱 하면 됩니다. 그건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네. 헌법을 기반으로 네. 법을 바꾸는 거는 네. 똑똑하신 분들이 해라. 네. 국회 근데 권한입니다. 근데 개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은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일단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에는 지금 여론은 모아졌어요. 네. 그러면 그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럼 법 전문가, 헌법 전문가, 인권 전문가, 사회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헌법을 바꾸겠죠. 개정안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개정안을 가지고 이 국회의원들끼리 또 토론을 할 겁니다. 토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된 헌법 개정안이 있겠죠. 네. 그들이 합의에 이르게 된 헌법 개정안이 그걸로 그 국회에서 자 헌법 개정안입니다 해갖고 땅땅땅 하면 바로 그게 헌법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행정부도 동의를 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오케이 이제부터 헌법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동의를 했으니 이제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주요 일간지 그다음에 그 정부 신문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이겠죠. 포탈에 게재를 9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국민들 이것 좀 보세요라고 90일 동안 게재를 해야 돼요. 90일에서 120일 정도를 게재를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90일에서 120일 정도 된다고 본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그 헌법 개정안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요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국민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해요. 찬반으로. 국민들이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헌법 개정 요 법안 때문에 안 되겠어요. 요거 때문에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누르겠죠. 요거는 요거 괜찮습니다 하면 찬성을 하겠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자. 찬성 오케이 그러면 헌법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투표 결과가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봅니다. 대통령이 보고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헌법을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포합니다. 그때 헌법이 바뀌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면 다시 해야죠. 근데 네. 헌법이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찬반 투표는 바꾸는 하나마다 하는 거야? 아니죠. 전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바꾸는 거를 반대를 둘 다 하는데 네. 나는 1번에서 반대하고 너는 5번에서 반대하는 거야. 어쨌든 그러면 둘 다 반대를 찍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보는 사람은 뭐에서 반대인지를 모르잖아. 그럼 이제 다시 여론을 모아야죠. 어떻게 수정을 왜 해? 반대 투표가 이렇게 높았나? 라는 여론 수렴을 또 하겠죠. 몇년 걸리겠구만. 그렇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의 독재자님들께서는 뚝딱뚝딱 하룻밤 만에 해내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그냥,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헌법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그럼 바꾸려면 지금 뭔가 빨리 말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번 정권 내에 안 바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있잖아요.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딱 중간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블랙홀이에요. 헌법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일이니까. 네,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올라오기 지금 힘든 상황이죠. 코로나, 좀 있으면 있을 보궐선거, 재난지원금, 주식. 약간 지금 헌법 얘기 꺼내면 시국 여느 때인데 지금 이런 얘기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부동산 난리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론이 약간 여당과 대통령한테 불리하죠. 네. 여당과 그 대통령한테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때 개헌을 꺼낸다? 안 되겠지. 안 되겠죠. 그러면 엄청 나라가 평화로울 때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일단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되게 상황이 좋은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할 수도 있었겠다. 상황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부동산 이슈 터지기 전, 코로나 이슈 터지기 전, 그때가 좋을 때가 있긴 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너무 안타깝네. 그때도 막 그래 대통령 임기 바꾸자 했을 때 막
문재인 대통령이 되나 안 되나 하는데 현 대통령은 뭐 상관없어. 상관없다 안 네. 된다 뭐 막 이런 말 한참 나올 때 그때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때 개헌 이슈를 민주당에서 좀 더 끌고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기회는 있었어요. 총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민주당 압승해가지고 와 했을 때 그때 그 뒤에 악재들이 좀 많이 터졌죠. 윤석열 이슈도 있었고 부산시장 이슈 있었고 서울시장 이슈 있었고 계속 민주당은 지지율을 까먹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없는 상황이었으면은 개헌 이슈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하지 않은데 굳이 말 꺼낼 이유가 없는 거지. 맞죠. 어렵다. 진짜 이게 너무 정치 싸움이 돼버리니까 어렵다. 헌법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전문 조금 하고 헌법 전문 조금 보고 제일 첫 번째인 총강을 볼 거예요. 네. 총강. 헌법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총강 그리고 이제 기본권 파트 그다음에 통치 조직 파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강은 헌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1조부터 9조까지. 1조부터 9조까지가 총강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1조부터 9조까지를 오늘 한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딱 명시해 놨어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라고 딱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어요.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국민 투표를 하긴 했어요. 박정희는. 에이씨. 근데 이제 그 헌법 개정 권력을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3.1 운동에 입각하여를 딱 적어놨어요. 3.1 운동? 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게 있어요. 3.1 운동의 정신과 야 그러면 이거 이승만이 만든 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3.1 운동 왜 정신. 뭐 최근은 아닌데 얼마 전에 네. 뭐 8.15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8.15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응.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8월 15일에 수립된 출범한 네. 그 정부가 대한민국의 스타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건 뭐 헌법 위반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 헌법 위반이죠. 걔네 정치인이잖아. 그렇죠. 다 헌법 위반이에요. 법하신 분들 아이가. 그렇죠. 그 법하신 분들도 있고 정치인 아니신 변- 분들도 있어요. 변호사 그 출신들도 있잖아. 보수 우익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응. 이제 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처럼 모시는 이승만이 만든 헌법과도 대치되는 말입니다. 3.1 운동과 이 3.1 운동의 얘기는 재헌 헌법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그다음에 4.19 민주 이념도 이제 5차 때부터 있었어요. 4.19 민주 이념은 재헌 헌법 때부터 있을 수 없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 4.19가 이승만을 쫓아낸 그거니까 네. 운동이니까. 4.19 민주 이념은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가 넣었어요. 네, 박정희가 넣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4.19 의거 이런 식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행 헌법에서 4.19 의거가 아니라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넣어놨어요. 계승하라고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명시적인 말 있죠. 요거는 딱 현행 헌법 때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요거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 딱. 야 그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건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을 명시한다는 것과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죠? 그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그 안 적혀 있으니까 안 해 이런 거 있죠. 안 적어놨으니까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때리고 싶다. 그런 유치원생들 방지하고자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 당연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적어놔도 다 아는 거지. 근데 이제 안 적어놨으니까 안 해라고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들을 대비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를 아예 헌법 전문에다가 박아놨어요. 박아 놔도 아니라 하는데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적 통일. 요거는 이제 박정희가 유신 때 적어놨어요. 아, 네. 아니 되게 의외네. 그죠? 박정희가 유신 때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전문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저것 때는 무슨 의도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적음으로써 우리 지금 평화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 얘기하지 마라. 평화롭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독재를 해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뭐 와 진짜 완전 다르게 다른 의미죠, 그죠? 평화적 통일을 적어놨다는 거는 평화적 통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단순하게 봐지지만 평화적이지 않으니까 통일 얘기 꺼내지 마라 이것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통일 얘기도 꺼내지 말고 평화적이지 않고 저쪽에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독재를 해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어. 약간 야, 그런 얘기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헌법 전문은 제가 한참 공부하던 당시에는 자주 읽었어요. 왜? 외우려고? 안 까먹으려고 자주 읽었는데 이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많이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읽어보면 참 좋은 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은 다 모아놨어요. 헌법 전문.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돼요. 한 번 다 읽어주면 안 돼요? 다 읽어줘.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갖다 모아놨구나. 네. 빈틈이 없게 만들려고 네, 애를 많이 써놨죠. 진짜. 네. 그래서 이런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총강으로 들어가 볼게요. 총강. 제 1장 총강입니다. 총강에는 이제 국민이 누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국민이 누구냐니? 국민이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그런 게 적혀 있어요. 볼게요. 제 1조. 제일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뜻은 네. 대한민국은 일단 군주국이 아니다입니다. 네. 왕이 없음. 왕 없음. 군주왕. 우리나라에 왕 없음. 세습적, 종신적 군주국 아님. 그러니까 군주를 이렇게 세습하고 하는 거 없음. 네네. 이고요. 그다음에 민주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독재, 전제, 국가 안됨 겁니다. 독재. 전쟁. 전제라고 하면 이제 황제. 전지전능한 황제. 전제국가 안됨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그래놓고 이 헌법 나온 건 그래놓고는 없었어요. 그래요? 이 헌법 나온 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다음에 제 1조 2항 그죠? 우리가 변호인에 보면 딱 나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실천적인 법안이 아니에요. 그냥 이념? 네, 그렇죠.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모두 다 이제 국민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통치 권력, 그러니까 뭐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전부 다 최후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의사에 맞아야 된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국민들의 감정에 혹은 국민들의 의사에 대치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이. 아. 왜냐하면 오. 국가 권력이라 함은 이상한데? 국가 권력이라 함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에서 여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 권력 있죠. 그 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법, 사법, 행정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즉 국민의 의사에 맞게 시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니? 그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죠. 지켜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되게 헷갈리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객관적 사실은 등치 관계로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느끼게 그런 거지? 뭐 전 국민이 느끼기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국민한테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실천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외 국민. 제외 국민면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 명시해 놓고 있으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서 모셔와야 한다라고 한 건 이 헌법 2조 2항에 의거해서 하신 행동인 거죠.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국민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뭐 왜 그러니 이게 이익이 손해이니 말을 할 거리조차 안 되는 네. 거잖아.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국민들부터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모두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를 했어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 때문에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네, 데리고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2조 1항을 잠깐 건너뛰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국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주는 법 같은 거요? 네, 국적법. 그래서 그 국적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귀화를 하는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태어나야 우리나라 국민이 된다라든지, 외국에서 태어난다 해도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우리나라 국적이 취득이 되는지, 그래서 국적 취득의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네. 태어나면 우리나라잖아.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민이죠. 네. 그래서 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출생을 한 당시에 자녀의 국적을 아버지의 국적에만 맞추고 어머니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이런 차별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위헌 해가지고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북의 목에 다 하는 거죠. 부목에. 그러면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아빠가 미국 사람이야. 근데 네. 한국에 살아.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걔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는 거죠. 미국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뭐 호주 사람이야. 한국에서 나왔어.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국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이 기본적으로 취득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사람 둘이가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나왔어. 그 우리나라 사람 두 사람이 국적을 어느 국적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한국 사람이 네가 미국 가서 미국 여자랑 결혼했어. 애 낳았어. 그럼 걔는 우리나라 사람이요. 내가 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시민권자로만 갖고 있고 한국 국적을 내가 안 갖고 있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죠, 애가. 미국 국적이 두 개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중국적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가지면 이제 인정을 해요.
육적 가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우리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봐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이 두 사람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일단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요. 응. 근데 미국은 응. 자기 나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미국 국적을 줍니다. 미국 시민권을 줘요. 엄마 아빠가 어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상관없이. 그냥 지네 땅에서 태어나면 지네 나라 그게 사람인 거야.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 그러면 네. 그래서 원정 출산 미국 가서 애 낳아서 오면 얘가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국 국적만 포기하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니까 군대를 안 간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갈 때가 되면 국적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이중 국적자인데 군대 갈 수는 없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국적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국적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나이 죽을 때까지 이중 국적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내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내가 국적을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군대 가겠습니다. 해서 군대를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서도 국적을 선택해야 돼요. 나중에는. 아 그렇구나.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의무까지 다 마치고 한국 국적 포기하시고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를 신청을 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비자를 굉장히 잘 내줍니다. 이미 한국에서 할 거 다 네. 했다. 네. 네가 할 역할 다 했다 이거야. 네, 다 우리나라에서 다 했다. 아무거나 뭐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비자를 잘 내줍니다. 어. 그 비자 돈도 벌어 나갈 수 있고 세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유승준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근데 문제지. 그거 안 내주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 그 국적 내주시는 분들이 미쳤다고 그걸 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다른 사람일지언정 네. 그렇게 어릴 때 뭐 유학 간답시고 막 이제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을 갔어. 군대도 안 가고 미국에서 할 생활 다 했어. 그런 사람한테도 그런 비자를 내달라고 하면 잘 안 준다는 말이잖아. 줘요. 주긴 줘요? 네,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자 심사를 하죠. 예를 들면 범죄자거나 마약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잘 안 주죠. 국적 문제도 그 추신수 부부 네. 아들 네. 걔네도 우리나라 국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국적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는 거야? 혹시 왜 뉴스 보면 한국계 미국인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었으나 네. 한국 국적은 포기했고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국 미국 혈통이 국적. 있는 그렇지. 미국 사람이다 이 말인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냥 그거는 그냥 그 피가 한국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뿐이에요. 국적은 전혀 한국하고 상관없다. 상관없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적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너무 길어졌네. 제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땅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북한도 우리 땅임을 국적에 명시하고 있죠. 그럼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야? 그럼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헌법의 보호를 받아? 그럼요. 그래서 탈북하잖아요. 탈북해가지고 중국 영사관에 머물고 있다. 걔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한다, 망명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면 대꼴 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안 지켜주면 그것도 헌법 위반이야?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동치행위라는 이제 명목하에 이제 아니 그렇게 도와줘도 욕 먹잖아 사실. 북한하고의 관계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의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눈치를 보는 건 사실이죠. 헌법대로 흘러가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러게. 이거 하다 보면. 뭐 헌법이 네. 다음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공산주의 통일 안 된다 이거예요. 적과 통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식 통일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헌법에 있는데 왜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할지 왜 그런 말을 왜 했어? 통일을 어떻게 할지라니. 나 어릴 때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뭐 민주 통일과 뭐 흡수 통일과 뭐가 있는데 뭐가 좋을지 뭐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토론만 한 거지. 이런 씨. 결국 제일 좋은 게 이거잖아라는 결론을. 흡수 통일하면 이런 게 힘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무슨 뭐 문재인이 뭐 정부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니 어떠니 그 다 헛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참 말하기 나름이구나. 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통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을 해야 되고요. 평화적으로 통일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인데. 그렇죠. 약간 뉴스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줘.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 지금. 뭐 전 세계를 보내서 국민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그렇죠. 헌법 5조에 나와 입각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옳은 일 하는구나 하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맨날 옳은 일 해도 욕 먹고 해줘도 안 될 싸우고. 거예요. 해줘도 네.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여론을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뭘 해도 안 듣습니다. 걔네들은. 네. 자,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네. 그 침략 전쟁을 하면 안 하지 된다는 마라. 얘기예요. 그다음에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성이죠. 우리나라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군인들 정치하러 기 나오지 마 이거예요. 왜?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봤잖아요. 기어 나오지 마세요라는 거죠. 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야? 퇴역하고 나오면 되죠. 네. 퇴역하고 나오면 돼요. 네. 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군인 아닌 거지. 그치. 근데 군인이면서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랬잖아. 군인이었어? 전두환은 그리고 박정희는 자기 군대, 자기 부하 군인들 데리고 쿠데타 했잖아요. 쿠데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되려고. 지가 정치하겠다는 거죠. 응. 정치 중립 위반이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군복 입고 내 부하 있을 때는 정치판에 나오면 안 돼. 그럼. 나올 거면 다 벗어놓고 나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군인들은요 상명하복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없지. 위에서 내려면 다 들어야 돼요 말을. 그거 사병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걔들이 내 부하야? 그러니까 그랬었다고 그때는. 그랬다고? 그때는 그러면 그랬었다고. 대통령이면서 지 부하도 있는 그리고, 군인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거든요. 대통령 되는 순간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군인들이 다 부하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하라는 말이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통령인데도 직속 군대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군인이면서 대통령 겸직인 거냐고. 그러니까 명예가 둘 다 있는 거냐고. 아니죠. 대통령이면 아닌 거죠. 끝나는 거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른 대장을 앉힐 거니까. 그것도 지수복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해졌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놨고 네.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미국이 파병. 이라크 침공할 때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죠. 이거 헌법 위반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제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자 여기 네. 국제법 있죠. 국제법. 네.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법.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법은 누가 만드는데? 이제 조약이나 혹은 유엔이나 어? 이런 데서 이제 법이 정해지는 거죠. 합의, 승인 이런 걸로 된 것들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아니에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밑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국제법규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된다? 그럼 지킬 의무가 없어요. 오. 네. 그러면 국제법은 유엔 같은 데서 정했으면 다른 나라랑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는 지키는데 네 나라는 자기네 헌법에 안 맞다고 안 지키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조약 있죠. 조약. 조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외국인을 대표하는 대표가 만나가지고 조약을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게 조약이죠. 그 조약을 약속을 했다고 바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조약은.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고 나면 그러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거죠. 뭐 FTA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와. 정보 협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있죠. 국회 동의를 거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인들이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위를 보장받는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어떤 지위를 보장을 받는지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국제법과 조약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아, 진짜 어렵네. 어렵죠.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살인, 뭐 강간, 뭐 도둑질, 네. 절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다 처벌한다라는 게 다 국제법상의 이제 조약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 야만의 시대는 그렇진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일본 놈들이 뭔 지랄을 해도 그러니까. 다 이제 허용이 됐었으니까.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한다 이렇게 놨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법에 정한 대로 하자 이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하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예를 법률이 들면 정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제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철학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당 사람들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땅값을 조정한다든지. 아, 네. 그럼 안 되지. 정치적 중립 위반이죠.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이해했어요. 또 이제 요즘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서 가장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정당 활동을 해도 돼요. 근데 교사는 안 돼요. 교사는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정치적으로 무조건 딱 중립을 지켜야 돼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왜? 네. 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왜냐하면 학생의 생각이 선생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딱 가운데서 이 정당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 저 정당은 저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딱 가운데서 가르쳐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한테 이제 불필요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럼 너는 역사랑 사회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중립.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왜 교수는 되는데 교사는 안 되냐? 그렇지.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 정당 활동을 하면서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다음 제8조 요거는 크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 위헌인 거죠. 정당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북한 헌법이 이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케이스로 진의 하면... 헌법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근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을 우리나라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 규모가 있어요. 뭐 그 지역 당원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무실은 명호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정당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네. 보조금이 커져요. 국가에서. 네,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정당의 그렇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우리 해산된 정당 있었죠? 옛날에. 옛날에. 네. 그 정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빨갱이 정당이라면서. 이거 어디까지 좀 합니까? 그게 구조. 오. 마지막이죠. 여기도 별로 읽을 게 없어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렇죠. 민족 문화를 왜 지켜야 되는가? 민족 문화 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지, 민족 문화 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래놨는데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고 상관없고, 이거는 어쨌든 우리 정책을 펼칠 때 민족 문화의 창달과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셔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너무 좋았어. 좋았어요. 꼭 필요한 헌법 내용이에요, 사실.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경제, 문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조항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인 거, 법적인 거만 정해져 있는 게 헌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나오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런 것도 헌법에 있어?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 그래서 이제 총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우와, 저거 무슨 교과서에 나오는 그렇죠. 단원 제목이다. 네,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그래서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권리이면서 의무네 하는 게 있고, 요거는 의무밖에 없는 거네 하는 게 있고, 요거는 무조건 권리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는 내가 받는 거고 의무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권리이면서 의무인데?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면서 의무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권리와 의무. 4대 의무? 네. 4대 의무라고 하죠. 네. 그건 맞아요? 네, 4대 권리, 4대 의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까 뭐? 총강. 총강. 이게 이제 또 처음이라 있는 거지, 이 그렇죠. 헌법에. 네, 헌법의 총강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헌법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또 역사랑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아까는 내가 너무 방송을 정말 날로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빵 터지긴 했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는 권리와 의무.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육방송 하는 것 같아. 드디어 교육방송 하는 것 같아. 좋네요. 네. 다음 주에는 권리와 의무로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